상품 가치를 인정받았던 인삼을 비닐하우스에서 4개월이면 수확해 무농약 쌈채소 형태로 팔 수 있다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지난해 6월에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냈고 농민들이 기술을 이전받아 재배에 나섰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인삼 수경재배, 그 1년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국제식품전, 농촌진흥청에서 수경재배 인삼 기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설명회를 통해 처음 선보인 뒤 각종 매체를 통해 획기적인 기술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인삼 종주국답게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1년에 최소 2번을 수확해 무농약 쌈채소 형태로 팔 수 있다는 수경재배 인삼. 최소 4년은 길러야 상품성을 인정받는 전통적인 노지인삼에 비해 연작이 가능하고 특히 농약을 치지 않아 무농약 청정인삼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됐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이 지난 2006년 3월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6월 특허 출원에 성공했고 농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교육 자료에도 있다시피 그 정도 인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응? 대성공이지. 그거 봤을 때는 이거구나. 누구도 이거구나. 시설 보유와 영농 경험, 투자 능력 등 농진청의 엄격한 심사 끝에 전국적으로 20농가가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농진청에 기술 이전료 480만 원씩을 지불하고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길러가지고 뿌리하고 잎 전체를 이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넓은 데 시설에서 넓은 데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써가지고 인삼도 그런 과정으로 해서 생산을 하는 기술이죠.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 귀농한 지 2년이 된 김경수 씨. 수경재배 인삼 기술을 이전받아 막 인삼을 심던 시기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등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우스에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잠깐 가고 그 일하시는 거 좀 봐주고. 그 여유로움은 나중에 이게 일이 적응이 됐을 때 찾을 수 있지, 일 적응하기 전까지는 더 바쁜 것 같아요. 일도 더 많고. 손에 익지 않은 일이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한 달 뒤 1100평에 심어진 인삼은 모두 18만 개.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성장을 멈췄다는 겁니다. 농진청의 기술 지도대로 양액이라는 비료를 줘 인삼을 키워야 했는데 김 씨는 이 양액을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인삼이 성장을 멈춘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자유. 이거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래는 출하가 언제예요, 이게? 지금 정상대로라면 11월 중순 정도. 남편한테도 화가 나고, 이거를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지금 해서 왜 생각을 깊게 못하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나라에서 귀농자에게 너무 혹하는 조건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양액을 주지 않았을까?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삼산업법입니다. 8조 인삼 재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화학 비료를 써서는 안 된다. 질소나 인산, 가리 성분 중 한 성분 이상이 들어간 무기질 비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경재배 인삼은 무기질 비료 성분이 들어간 양액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불법 인삼. 당연히 인삼과 관련된 어떤 인증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농약 인증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딱 되니까, 이거 무농약 인증 안 받으면은 누가 이걸 무농약으로 쳤다고 믿고 사람들이 사 먹지를 않잖아요.
농진청은 수경재배 인삼 기술이 무농약으로 지을 수 있다고만 홍보했을 뿐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는 홍보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청정 인삼에 갖고 무농약에 관한 그 광고를 하시지 않았나요? 무농약에 대한 광고를 내가 뭐 이렇게 뭐 검증 뭐 이런 거 인증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기술이 무농약이죠. 기술이 무농약 기술이에요. 무농약 안 쓰는 거잖아요. 4개월 동안 이 4개월 동안 묘사하면 깨끗이 그 무농약 해가지고 기술이 그렇다는 기술 자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농진청은 또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따라 수경재배 인삼도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경재배로 인삼을 키운 한 농가의 경우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통해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삼산업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면 무기질 비료 때문에 인삼이라는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삼산업법에 들어간다고 불가하거든요.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있어요. 수경 인삼이 하나의 농산물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인삼이라고 표기가 아니라. 그럼 인삼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인삼으로 표기를 안 하고 수경재배 농산물. 수경재배라 해도 인삼은 인삼. 농진청도 수경재배 인삼에 대해선 무기질 비료 사용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을 개정해줄 것을 뒤늦게 농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인삼산업법이 개정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인삼산업법은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고 우리가 개정하려고 농민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야. 6개월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부산에서 수경재배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입니다. 지난 6월 1억 원을 들여 하우스 시설을 하고 5만 개의 인삼을 심었습니다. 나왔어야 됐네. 현재까지 3개월,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수확을 해야 하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이게 너무 깊게 심었고 뭐 어쩌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죽었네 완전히. 세월이 갔지요 이제 완전 말라버렸네 이건. 인삼의 인생이 끝난 거죠 이건. 근데 이렇게 상해잖아요. 지난 5월에 나온 한 농업 관련 잡지 수경재배 인삼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6월 말에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던 전북 전주의 이경규 씨. 수확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뒀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경규 씨는 어떨까? 그때는 좋았었어요. 찍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그 후에 이제 뭐 말로 죽고 그런 병이 온 것이죠. 병보다도 뭐 박사님이 그러나 염분 장애라고 진단이 나온 거죠. 거운 지금 농가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농진청은 농가들의 실패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따지고 보면 그 끝까지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본인들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매뉴얼대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경재배 인삼 기술 이전을 받은 전국 20농가 가운데 3농가는 인삼의 모종인 노삼을 구하지 못해 아직 재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농진청은 나머지 17농가 가운데 적어도 6농가가 상이나 중상, 재배에 성공적이었고 실패한 농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각 농가의 상황을 직접 파악한 결과에서 성공적이라고 답한 농가는 5농가, 나머지 농가들은 실패했거나 답변을 꺼렸습니다. 농진청에서 밝힌 중정도의 수확을 거뒀다는 농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농촌진흥청의 교육을 받고 기술을 이전받아 성공한 농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수경재배 인삼 농가 240평 시설하우스 3단 배지에서 인삼 11만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시작해 다음 달 중순쯤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자동 개폐 시설에 자동 습도 조절, 하우스 내 공기 순환까지
모두 컴퓨터로 자동 조절됩니다. 수경재배 인삼은 물론 농사 자체가 아예 처음이라는 초보 농사꾼 지씨지만 지씨의 성공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농업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게 아까 같이 첫째 이제 물하고 우리가 또 영양분을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기, 이런 이제 공기, 그다음에 이제 햇빛 같은 것을 때 이런 걸 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지. 아까 같이 뭐 단순하게 뭐 심어놓고 수확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난 7월 8일 첫 수확한 수경재배 인삼을 대형마트에 납품한 충남 서천의 농가 등 성공한 농가들 대부분도 첨단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농진청의 기술 보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나온 농진청의 시험 연구사업 지침서입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재배법 등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농진청은 기술 타당성이나 경제성 분석 등 사전 검증 과정을 통해 농업 현장에 보급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뒤에 전국 160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경재배 인삼 같은 특허 기술의 경우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농진청이 일반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기술이 실제로 농업 현장에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검증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수경재배 기술은 특허로 갔습니다. 특허로 갔기 때문에 바로 그 일반 그 농가라든지 업체의 그 발명자가 바로 그 직접 그 기술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기술 개발자가 전국의 모든 기술 이전 농가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교육이 좀 힘들어요. 가보면 뭐 김영원 박사 혼자 정도 있을 정도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한 해 생산의 규모만 8천억 원에 달하는 인삼 종주국 한국. 하지만 우리 인삼은 질적인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중국은 물론 값싼 북미산 인삼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면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생산비가 적게 들죠.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노지 인삼보다 오히려 인삼의 질을 좌우하는 사포닌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수경재배 인삼. 인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획기적인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농가에 보급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 첨단 시설의 표준화나 명확한 기술 교육 등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돌아봐야 할 겁니다.